바깥 날씨는 쌀쌀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정말 즐겁습니다. 레슬리는 추위와 눈에 맞서 숄로 몸을 감싸고 거리를 걸으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꼈죠.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게로 향했는데 연말연시에만 문을 여는 곳이었어요. 온갖 종류의 멋진 물건들이 있었죠. 그녀는 그 사실을 혼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가게는 작고 문을 여는 시간도 특이해서 레슬리는 마치 혼자만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가게 창문에 임대라고 적힌 걸 봤거든요. 간판을 보고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게 안에 아무도 없을 게 분명했지만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당황스럽고 침울한 마음에 발길을 돌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중에 문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알렉은 크리스마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신없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해하는 것 같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들 비용 때문에 걱정을 했죠. 그의 생일은 29일이어서 2배나 더 불편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많았는데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면 기분 나빠할 게 뻔했어요. 해야 할 일들이 고통스러울 정도였죠. 선물을 사야 했는데 특히 그의 마지막 날에 청혼하려 한 제인을 위한 선물이 필요했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야 했죠.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알렉은 뭔가 폭신한 것에 발을 디딘 것조차 모르고 지나칠 뻔했어요. 이상한 사실을 알아채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건 지갑이었어요. 두툼한 지갑이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뒤로 돌아서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지폐가 잔뜩 들어있었고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마리사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또 악몽이었어요. 이번에는 벤에 관한 꿈이었죠. 꿈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젠 수면제도 효과가 없군. 거의 정오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의 통화음이 들리더니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건 뭐라고? 마리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안 돼. 여기 없어. 그녀는 5분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는 아파트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벤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마리사는 전화를 받았고 처음 듣는 목소리가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레슬리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가게 주인이 남긴 글과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이걸 발견하시는 분은 제게 전화해주세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레슬리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막 끊으려는 순간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전에 들어본 적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응답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남긴 쪽지를 발견하셨군요. 놀라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는 임대료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전에 문을 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건은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찾는 물건이 있으시면 제가 기꺼이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삐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이메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레슬리는 놀랐지만 신호를 기다렸다가 이메일을 남겼습니다. 전화통화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알렉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30대의 젊고 아름다운 흑인 여성이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마리사. 분명히 그 지갑의 주인은 아니겠지만 아마 주인이 누구인진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리사? 네, 제 이름은 알렉이에요. 제가 지갑을 주었는데 댁에 사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요. 아, 동생 거라고요? 여기 돈이 많이 들었는데 주인이 직접 돌려받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요. 벤이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전화 기다릴게요. 천만에요. 알렉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물을 모두 사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 하지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벤이라는 사람은 몹시 상심했을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알렉은 그 목소리를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렉이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즉시 벤에게 전화라고 말하고 옷을 입으러 갔습니다. 그녀는 잠깐 동안 출근을 해야 했어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담보대출과 사업대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뭔가 기억이 났고 대출 신청서를 찾아냈습니다. 맞아요, 그 이름. 알렉 휴즈. 알렉? 아니요, 그건 그저 우연일 거예요. 하지만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대출 신청서의 승인이 거부된 이유는 일치하지 않는 정보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시음호흡을 하고 새로 알게 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레슬리는 기대에 차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좋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카탈로그에서 무언가를 고르는 것보다 가게에서 상품을 둘러보는 게 훨씬 더 흥미롭긴 하죠. 어쨌든 오늘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향했어요. 만약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저 짧고 평범한 외출이 될 뻔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낯선 사람을 올려다봤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벤? 너 맞구나. 방금 전에 네 누나 마리사와 통화했는데 도대체 몇 년 만이야? 5년? 7년? 물론이지. 오번가와 애비가 모퉁이에 있는 가게로 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 그래, 커피 한잔 하자. 거기서 15분 후에 봐. 옛 친구 벤자민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놀라울 정도로 좁은 세상입니다. 알렉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음산하고 텅 비어 보였어요. 그는 매년 크리스마스 전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 사업이라기보다는 취미였어요. 은행이 이번에 대출을 승인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결국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코트를 벗고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리사가 처음 세 자리 번호를 누르자마자 번호가 떴습니다. 정말로 그 알렉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깜빡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알렉? 마리사예요. 지금 대출 신청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담당이에요. 저기 대출을 승인할 수 없었는데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요. 알았어요. 잠시 후에 뵐게요. 마리사는 동료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혹시 동료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음성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입고 밖으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레슬리는 놀라서 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본 지가 여러 해 지났고 우연히 다시 만난 그는 우아한 모직 외투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둘은 대학 시절 연인 사이였지만 졸업 후 그가 사라졌어요. 집안일로 괴로워했었죠. 레슬리는 그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고 그를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던 중이라고 말했을 때 레슬리의 눈은 더 커졌고 자기가 아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알렉은 초조했어요. 벤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제는 마리사가 한 말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어요. 마리사였어요. 마리사는 가게로 들어왔고 둘은 카운터에 앉았어요. 마리사는 신청서에 있는 실수를 그에게 보여줬죠. 직접 고칠 수도 없었고 승인을 거절했어야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벤과 레슬리는 가게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벤이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알렉이 활짝 웃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고객인 레슬리를 보자 그의 미소는 더욱 커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누가 왔는지 보세요. 마리사는 카운터 뒤에서 나와 벤을 향해 손을 흔들고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동생 바로 옆에는 자신의 직장 동료인 레슬리가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요. 알고 보니 그들은 모두 이런저런 식으로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난 적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 모였네요. 알렉은 벤에게 주운 지갑을 돌려줬습니다. 레슬리와 마리사는 함께 알렉이 대출 신청서를 수정하는 것을 도와서 그가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은 그들 모두를 새해 전날 밤 자신의 가게로 초대했고 약혼자인 제인을 소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마리사는 벤을 바라보았고 벤은 레슬리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바로 크리스마스 전날에요.